예도입니다. 21세기에도 서구 철학을 뒤덮고 있는 해겔의 그림자. 제목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뛰죠, 그죠? 예도가 만들었는데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가 나타나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200개의 강의를 통하여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예도가 곧 어디론가 멀리 몇 시간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요. 예도에게는 유일한 학술적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형님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소르본느 형님. 특히 음악. 소르본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음악, 미술 물론 모르는 게 없어. 취향이 예술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몸이 안 좋아. 사실은 곧 예도 철학 모임에서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도가 가야 되는데 혹시 종교를 가지신 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겔의 그림자. 사실은 키에르케고르가 후기 쉘링을 통하여 해겔의 동일성 철학에 저항하고 실존 철학을 이야기했을 때 철학계에서는 너의 철학 역시도 해겔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21세기에도 해겔의 철학이 서구 철학을 떠나지 않고 유령과 같이 맴돌 뿐만 아니라 뒤덮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슬라보의 지적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해겔보다 더 해겔적인 해겔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해겔 안에서 해겔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해겔 철학 안에서 해겔의 부정성을 보고, 그죠? 거기에서 저항하는 역사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슬라보의 지적의 슬로건이죠, 그죠? 해겔보다 더 해겔적인 해겔주의자가 되면서 해겔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슬라보의 지제. 약간 좀 코미디 같은 면이 있죠, 그죠? 슬라보의 지제가. 재밌는 철학자인데,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특히 프랑스에는 해겔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철학자들이 있었어. 이폴리트, 코제브, 그 다음에 장발, 이런 철학자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도 그 TV 목록에 가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7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들이 해겔을 배운 거예요. 니체 이외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도하는 문학 비평과 같은 문학의 대가, 철학적 문학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모리스 블랑쇼, 조르주 바타유 역시도 해겔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죠. 그죠? 그러나 당연히 비판하죠. 그러니까 가장 반해결적인 철학자는 둘레즈였습니다. 둘레즈는 특히 니체를 연구하다가 니체가 뭐 모든 철학자를 해체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헤겔을 해체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 이미 니체와 철학에서 자신의 차이의 철학을 천명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철학은 반해결적이요 반해석학적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왜? 가다모 리케르가 해석학에서 하이데거보다 더 헤겔을 수용하거든요. 오히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 철학을 통하여 헤겔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 헤겔을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존재와 시간 뒷부분에서도 헤겔의 역사 철학을 이야기하지만은 어찌되었건 그의 철학 안에는 헤겔의 흔적이 존재 철학 때문에 덜 묻어 있어. 가다머 리케르보다. 이 가다머가 하이데거 이외에 헤겔을 수용하거든요. 그의 진리와 방법에서 가다머는 하이데거 못지않게 헤겔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부 미학에서는 칸트의 주관주의를 넘어서 헤겔의 역사 철학으로 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2부에서도 그래요. 2부에서도 슐라이에마흐로 돌아가지 않고 헤겔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양사적 의식을 헤겔을 끌어들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양사적 의식은 결코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뭐 고전과 전통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수준이 아니야. 여기에 헤겔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리케르 역시도 리케르는 모든 철학자들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면서 자기 철학을 수행하는 그런 대가죠, 그죠? 리케르 손에 가면은 거의 다 포섭돼 버려. 프로이트를 연구하면서 헤겔을 수용하게 되는데 헤겔 안에서 뒤로 가면 프로이트가 나타나고 앞으로 가면 헤겔의 절대지가 나타나. 이런 방식으로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도 헤겔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블랑쇼의 작품, 그리고 특히 바따유에게는 위반의 개념 속에 이미 헤겔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헤겔의 변증법 있잖아,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는 그리스 디알렉티케로부터 왔겠죠, 그죠? 디알렉티케는 사실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끌어들이면서 수행하는 그 대화술 역시도 변증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변증법을 형식 논리학적으로 동일자의 철학으로 보느냐, 이덴티테트, 글라이하이트, 동일자의 철학으로 보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삶 속에서 타자와 대화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뚫릴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헤겔이, 그죠? 21세기의 지적을 통하여 다시 지배적 담론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거대 담론이라든지 헤겔의 절대지를 긍정하면서 뭐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더 나은 사회는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본주의의 모순성 안에서, 그죠? 어떻게 역사 의식을 갖고 저항하는지, 이런 거 중요하죠, 그죠? 보다 더 나은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것도 거부하겠지만 자본주의는 그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다 더 나은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돼가는 거야. 수정하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이건 역시도 세계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죠? 자기 국가의 서민들이나 그 다음에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도태되고 소수 몇 프로가 잘 사는 방식으로 나가면 그 국가를 누가 선진국이라 그래요?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 그죠? 뭐 오늘날의 경제학도 이렇게 나갑니다, 계속. 마르크스 이후에. 이게 정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 차이를 줄이면서 그래야 경제가 또 활동력이 있게 다이내믹해지잖아, 그죠? 이게 과제야. 그러니까 이 헤겔이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성을 변증법에서 정반합을, 그죠? 동일자로 보게 되면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도르노도 그래서 이 헤겔을 그런 방식으로 보고 비판했어. 그래서 자기 작품을 부정의 변증법, 거기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의 보편성도 까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대화로 보게 되면은 다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미셸 푸코가 아주 정직했습니다. 미셸 푸코는 초반에는 특히 빈스 방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 하이데거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이데거와 정신분석학의 관계를 연구했던 자였어. 그러나 이것을 중단하고 자기 길로 갔죠, 그죠? 그러나 그는 일평생 자기가 철학자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철학자는 하이데거였다, 이렇게 말하거든. 헤겔에 대해서도, 그죠? 꼴레주드, 프랑스 강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오늘날 우리는 헤겔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헤겔을 재해석하고 지적하고 유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헤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 헤겔을 부정하면서 나가서는 극복할 수 없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헤겔 안에서 헤겔을 극복하는 거예요. 메를로 퐁띠는
오늘 다 나오죠. 그죠? 의미와 무의미에서 해결을 언급하는데 자기 시대에 중요한 철학의 근거로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실존주의 철학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토대를 놓은 철학자, 역사 속에 이성을 놓음으로써 보다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역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철학을 한 자가 바로 헤겔이다. 사르트르도 존재와 무에서 헤겔의 다양한 개념들을 수정하여 그죠? 타자와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당연히 불화가 일어날 때는 어디에서나 해결이 나타납니다. 랑시에르나 바디우나 어디에서도. 바디우는 정말 20세기,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자죠. 그죠? 독특한, 랑시에르도 독특한,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19세기에 역사가 달라졌잖아, 현대가. 그죠? 19세기에 사유되었던 마르크스주의의 모순을 상당 부분 수정하죠. 그죠? 알티세르 역시. 알티세르는 당연히 프로이트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잖아.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한다고. 그리고 리오타르, 여러분.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서 비트겐슈타인을 긍정하고 헤겔의 거대 담론을 비판하죠. 그죠? 데리다 역시도 곳곳에서 헤겔을 비판해. 그러나 헤겔을 그냥 비판하지 않고 특히 레비나스가 그 유명한, 여러분,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을 썼잖아. 그죠? 글쓰기와 차이에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데리다에 곳곳에서 데리다와의 이야기에서 특히 하이데거를 극복하는 그 과제가 뭘까? 그리고 너가 헤겔을 타자의 철학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는데 네 못지않게 헤겔 역시 타자를 이야기했다. 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전반적으로 헤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못지않게 타자를 이야기했고 너가 전체성과 무한에서 말하는 타자를 동일자의 철학 안으로 포섭시켜서 철학을 수행하는 헤겔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너 못지않게 타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락강은 욕망의 투쟁에서, 그죠?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끌고 오잖아요. 타자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정도로 헤겔은, 그죠? 정말 괴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건 헤겔을 읽지 않고는 오늘날 철학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철학자들을 통하여 헤겔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헤겔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가들은 그냥 한번 딱 읽고 뭐 나의 관점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읽히지도 않지만 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철학책 한 페이지는 일반 책
100권에서 1000권의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말이 있잖아,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건 오늘날도 해겔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해석들이 있고, 그리고 해겔의 이 동일성의 개념, 그죠? 동일자의 개념을 단순히 형식 논리적으로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비판 안 할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대화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풀어내면은 역사 안에서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대화적 관계, 가다마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레즈는 의도적으로, 그죠? 이미 초반부터 그가 차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기의 초기 작품인 차이와 반복, 거기에서 차이 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거기에 이미 베르그손 연구와 흉, 그리고 니체 연구, 스피노자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 자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겔을 말하지 않아도 해겔의 동일성을 거부하겠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곳곳에서 들레즈가 해겔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여러분 한번 읽어봐. 그래서 들레즈 주의자들도 있잖아. 들레즈 주의자들이 지적이 나타나고 나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베르그손의 철학, 들레즈의 철학이 유물론이냐 신유물론이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학회도 열고 하잖아, 그죠? 곳곳에서. 베르그손 역시도 정신이라고 하는 거, 에스프리, 그 개념이 없으면 베르그손 철학이 수행되지 않아. 유물론적 특징이 강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운동 자체가 설명이 안 돼. 맞잖아, 그죠? 그리고 그가 따로 썼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에스프리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은 함부로 베르그손을 그냥 유물론자다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강하지만은 사실 오늘날 과학에서, 그죠? 뭐 실제론이 어떻고 이런, 아니 철학이 이런 얘기하면은 과학에서는 웃고 있지 뭐. 그런데 매몰돼 갖고 나는 베르그손 들레즈 주의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어찌 되었건 그래서 들레즈가 이 해겔의 동일성을 까면서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배울 것이 있고 오늘날의 철학을 주도해가는 면이 있지만은, 예도가 볼 때는 들레즈 못지않게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해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단지 형식 논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나간다. 근데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야, 해겔은. 읽어보면요, 그거는 역사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삶의 투쟁이에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모순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윗게르 같은 철학자는 해석의 갈등 두 번째 장에서 그죠? 프로이트를 다루잖아. 길게 다루고 나서 헤겔과 프로이트를 연결시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향의 개념은 예도가 볼 때는 그래.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 그런데 여기에 절대지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오늘날 아무도 없어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건 전제돼야 되고, 그 거대 담론이 왜냐하면 절대지가 있기 때문에 거대 담론이 있는 거야. 무슨 종착역이 있고 특정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떼놓고 봐봐, 여러분. 응? 그 마지막 종착지기를 떼버리고 헤겔 자체의 철학을 내용으로 들어가서 읽어봐. 거기에 차이가 없이는 역사의 의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헤겔 철학 안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겔이 사용하는 동일자, 그죠? 그 동일자는 그 이전의 변증법적 단계에서 거쳐간 동일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형식 논리학적으로 정반합이라는 합의 개념, 종합의 개념, 진태제 이런 건 동일하지만, 그러나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특정 역사에서 지향을 통하여 종합이 일어나는 단계가 있다를 설명할 때는 각 단계마다 다 달라. 종합 자체에 차이가 있다니까, 여러분. 삶 자체의 역사적 의식의 변증법인 거야. 그게 지향되면서 계속해서 높은 단계로 간다. 이것도 지적을 안 받아들이겠죠, 그죠? 절대지를 빼버리면은 설명이 돼. 곳곳에서 헤겔이 역사 철학적인 사유를 전개할 때 정반합의 이 동일자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도가 니체를 제시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재밌을 거야, 이 강의 역시도. 니체가 영혼 해결을 말하잖아. 응? 에비거, 비덜쿤프트. 근데 그 뒤에 붙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동일한 것의 영원한 해결이에요. 동일한 것. 데스글라이현. 그러면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에서의 종합, 그죠? 끊임없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동일자의 상태가 나타나는 그것은 형식 논리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삶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은 헤겔의 동일성, 지향, 종합은 그죠? 결코 형식 논리적으로 봐서 동일한 것이 아니야. 응? 그 이전 단계와 뒤의 종합은 급이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의 지향의 과정은 계속되는 차이를 만들어내. 그 헤겔은 괴물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동일성을 말하는 것은 언어가 갖고 있는, 여러분 봐봐, 동일한 것, 유사한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과 이것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도 이미 차이가 존재해요, 여러분. 삶에 동일한 게 어디 있어, 역사 속에. 그러니까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헤겔을 거부했던 둘레즈의 철학 역시도 그죠? 헤겔을 이야기하고 하이데거를 거부하고
하이데거 철학을 뭐 주사위 놀이 뭐 이야기하면서 막 공격하는데 정말 가난하죠. 하이데거 전공자나 아니면 헤겔 전공자가 볼 때는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런 수준인 거야. 응? 그러니까 특정 전통 안에서 자기의 차이의 철학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들레즈 역시도. 그죠? 그 역시 특정 철학자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전통 안에 기속돼 있는 거야. 들레즈 역시도.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 이때 동일한 것은 형식 논리 학적으로 안 보잖아, 들레즈가. 들레즈는 그죠? 니체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 니체는 대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비판의 대상으로부터 면제돼 있잖아, 대개.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거부하고, 그죠? 철학적 해석학을 거부하면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해결이 넘어선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야. 쥐잭이 딱 나타나면서 사태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또 들레즈주의자들은 뭐 니네들은 니네들 길을 가라 이러면서 또 얘기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 전통 안에는 다양한 전통이 있잖아. 그러니까 특정 철학자는 특정 철학자를 옹호하고 특정 철학자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기 철학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다루지 않은 철학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적의 철학 안에는 해결이 거의 가장 많이 언급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결 안에서 정신분석학을 볼 수 있고, 락강을 따라서, 그죠? 해결 안에서 어떤 빛도 볼 수 있고, 어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적은 이렇게 나가잖아. 해결 안에서 모순을 보고, 부정성을 보고, 그리고 예나 시절에 이 세계의 어두운 밤을 해석하고 있는 지적을 봐봐. 해결 안에는요, 존재의 빛뿐만 아니라 존재의 어두움도 함께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극복했다 그랬는데 돌아서서 보면은 해결 안에 있는 거야. 해결 안에서 해결을 극복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 그래서 극복이 뭐 됐겠어? 심지어 영국의 그 위대한 철학자 있잖아,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제. 거기에서도 빚지고 있는 철학자로 스피노자와 해결을 두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결은 역사의 의식 안에서 나타나는, 그죠?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삶의 해석학이 역사의 해석학과 함께 가잖아요. 이미 현존자의 역사성이 나타나고 있잖아. 이 역사성을 해석학적 의식으로 갖고 가게 될 때는 해결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합을 그냥 논리학적인 명제와 같이 해석하면 뭐 엄청 비판받아야지, 이 동일자의 철학은. 그런데 그 동일성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동일자인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자기의 동료 철학자들을 비판할 때 또 해결을 끌고 와.
이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대화는 정말 코미디잖아,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그죠? 네가 헤겔을 그런 방식으로 타자의 철학을 끌고 와서 까는데 네 못지않게 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헤겔이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헤겔은 어떤 방식으로건 오늘날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철학자예요. 매 시대마다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해석되는 게 헤겔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동일자, 들레즈의 동일자 이러면서 까고 있지만은 사실 그 용어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 안에도 나타나고 있어. 진리는 곡선이라고 하면서 영원 회귀를 이야기하는 니체에게는 그 동일자의 철학은 적용되지 않아. 진리는 원이다. 거기에선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용어와 같이 니체가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를 말했겠어. 그게 동일한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파도와 같이. 그래서 되게 이런, 그죠? 그러니까 헤겔이 부정되면서 헤겔이 끝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원문으로 들어가면요, 헤겔이 상당한 방식으로, 그죠? 다시 언급되고 해석되면서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헤겔의 영향은 되게 인정하고 있어, 철학자들이. 역시 들레즈가 여기에 저항했죠, 그죠? 근데 과연 들레즈는 피해간 거야, 넘어선 거야? 헤겔을 넘어섰어? 그러면 살아 있었다 그러면, 물론 뭐 지적이 들레즈에 대한 책도 썼지만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나겠지. 오늘 헤겔을 보는, 21세기의 헤겔을 보는, 그 여러분들이 책 하나 안 읽고 정반합이 어떻고, 그 1차 텍스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대가들은 다 1차 텍스트를 읽고 자기 방식대로 헤겔을 이야기하는 거야. 헤겔의 모순 안에서, 아니면 분열된 의식 안에서 정신분석하게 주제들을 못 보는 건 바보지, 당연히. 라모의 조카를 끌고 옵니다, 디드로에. 객관정신에서는. 주관정신에서는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야기하지만 곳곳에서 그 모순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 헤겔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철학자들에게. 야,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 할 정도야, 여러분. 그런데 단지 이것을 그냥 이덴티테트 철학, 동일성의 철학, 글라이히 하이트를 주장하는 철학 이러면서 그냥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넘어서지나, 이게. 이런 인물이 헤겔인 거예요. 되게 그 헤겔의 철학의 매력을 대부분의, 예도가 지금 다 언급했잖아, 그죠? 철학자들은 알고 있었어, 여러분. 거기에서 마르크스까지, 그죠? 대개 이 철학자들은 마르크스에 대한 어떤 1차 텍스트를 다 읽었겠죠, 그죠? 마르크스가 헤겔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 곳곳에서. 그러니까 헤겔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아, 절대지를 향하여 간다. 아, 이 새끼 기독교 철학자네. 뭐 이러면서 1차 텍스트는 하나도 안 읽고
그러니 이런 담론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1차 텍스트를 읽으면 그죠, 극복되죠. 사실 논리학까지 읽어대면서 나가는 철학 전공자, 공부를 뭐 많이 한 이런 사람도 논리학까지 1차 텍스트를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야, 여러분. 그리고 질을 이야기하고 양을 이야기하고 뭐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해결의 사유가 펼쳐질 때 그걸 비판하면서 다른 철학이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초반에 게르케고르가 해결을 해체할 때부터 그죠, 이런 말이 있었다니까. 아, 대단한 철학이다. 해결을 넘어섰다.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가 읽어보니까 또 다른 사유가 나오거든. 이런 게 고전인 거야. 이런 게 대가고, 여러분. 괴물이지 뭐. 거기에서 절대정신, 뭐 신학적인 어떤 신적인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절대지도 빼고 그죠. 뭐 거기에 신뢰의 사유도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게 다양한 방식의 아마 지적 이후에도 해결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그죠, 또 해석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해결이야. 그러니까 순진한 거야. 들레즈의 철학을 읽고 자기가 해결을 넘어선 것처럼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죠. 주사위 노이를 하는 뭐 하이데거 이러면서 하이데거 1차 텍스트 하나도 안 읽고 하이데거를 넘어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참, 이게 그죠. 철학 안에서의 철학을 한 철학함이라 그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야. 그래, 지적 이거는 괴물인 거야, 완전. 오늘날 나타난. 참. 거기다 인터뷰라든지 뭐 토론도 많이 하잖아. 그죠? 많은 유머를 만들어내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